식품 분야는 자기 제조 설비가 없으면 창업이 힘든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공유 공장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식품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진흥원은 다양한 기업이 식품 제조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장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 공장을 이용한 16개 식품 기업의 만족도는 93%가 넘고 장비 대체 효과도 12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식품진흥원은 공유 공장과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과 경북 두 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9개 지역의 식품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공유 공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의 식품 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에 문을 연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 SVC 서울인데요. 스타트업 창업 허브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입주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업종으로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뷰티, 콘텐츠 등으로 좁혀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스타트업 입주만이 아닌 투자사와 국내외 대기업 등도 같이 상주합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개소한 SVC와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에 입주 기업들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사업기회 논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중기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 연계 거점을 늘리고 민간 중심 개방형 혁신을 지원해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0년 내로는 전력의 3할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재생에너지 강국에 도달합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큰 축은 태양광이 맞습니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에 대량 보급하고 영농형 농지나 새만금, 도로, 주차장 등 빈 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합니다. 신축 공장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격거리 법제화와 계획 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 등 규제 합리화도 나섭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 10개 이상의 기가와트급 태양광 사업도 발굴합니다. 간척지나 접경지역, 석탄발전소 폐부지 등 넓은 유휴부지를 찾아 새로운 대규모 단지를 세웁니다. 그렇게 지난해까지 30.8기가와트 보급되던 태양광 에너지는 2030년 87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간헐성이 단점인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순위 생산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생산부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전력망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 저장 장치 ESH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모아진 재생에너지를 이용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플랜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 제도로 개편해 계약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80에서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결국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 이야기입니다. 이에 기후부는 보급이 확대되는 게 우선이라며 민관이 함께 힘쓰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컸던 의약품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들썩이는 가격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학단체 12곳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논의했습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주요 품목의 재고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에서 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급 불안정을 틈탄 매점 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의료 제품을 집중 관리하자 빠르게 진정세로 돌아선 겁니다. 당초 실질적인 수급 차질보다는 불안 심리로 확산된 유통 혼란이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플라스틱 원료 공급가가 오르자 생산 원가가 뛰었고 고환율과 수요 확대로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 제품의 가격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생산 원가는 계속 오를 전망인데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요동치는 가격을 잡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당국은 치료재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업체의 부담을 낮췄고 제조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원가 상승 여파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나프타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일시적인 파동이 아닌 전반적인 원가 상승으로 새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